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2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제2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때다라는 아주 심각한 시론이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주필인 이용식 논설위원이 쓴 시론입니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식 주필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위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헌법 제8조 민주적 정당에 위배된다. 따라서 여당은 지금 김건희 수렁서 빨리 허우적거리지 말고 튀어나와서 지금 헌정수호 최전선된 검찰과 법원이 지금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를 꼭 지켜야 하고 6070 세대 또 한 번 애국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6070 세대가 다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국심이 지금 절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국면을 보고 있다는 바로 이 이용식 주필의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들이 6070 세대가 또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제2민주화운동으로 해서 이 이재명 이런 도당들을 전부 뿌리를 뽑아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2민주화운동이 절실한 때다라는 이 글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극한으로 다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의 보호와 국가의 그 어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정당이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당이 되려면 우선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게 하고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부 제소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헌법 제8조에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지 않느냐. 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헌법 전문에 그 개념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론 정당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런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제 초등학교 반장 선거의 눈높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에서 이탈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위협하고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를 폭파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을 지금 빨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폭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비례해서 검찰 공격을 강화하더니 이제는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뒤흔들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금 상징적이다 이거예요.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고 명확한 헌법 법률 위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무조건하고 자기네들 수사만 하면 탄핵 대상입니다. 이 민주당 탄핵 소추하는 이런 기본과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 근거 없는 카더라 주장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릿수만 앞세워가지고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해당 공직자들은 권한 행사에 정지된다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겁주는 겁니다. 엉터리 소추안을 내놓고 법사위 조사 형식으로 해당 검사들을 닥달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 수사하는 시의의 본말 전도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이제 이재명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들도 있습니다. 적반하장 행태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고 더더욱이 6070이 이제 한번 일어서서 한 번 더 제2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돼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6070은 모든 것을 바쳐서 진짜 순수한 애국심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의 보호와 국가의 자금 지원을 절대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권능을 남용한 행정 사법권 침해도 엄청 심각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에는 심의 의결권만 부여됐음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라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런 완전히 엉터리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행정권을 제약하는 처분적 법률은 아주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현 정부 정책을 뒤집거나 야당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무려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2한 안건이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되면 재발이 않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더 계약한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법률을 비토당한 법률을 다시 밀어붙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등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는 퇴출 겁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 국회의석이 170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임에도 이재명 유일 체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맞춤형으로 당헌 개정을 마쳤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자, 부정부패 연루에 대해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토록 한 정치개혁 조항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조항을 엄밀히 적용하면 이재명은 이미 대표 자격도 없고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정치개혁 조항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재명 이자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충성 행태는 북한 최고 존엄을 뺨칠 수준입니다. 60세 동갑내기가 임명직 최고위 되자 그 은혜를 갚질 못하여 있던 차에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또 아버지 소리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과 당 간부들도 앞다퉈서 이제 이재명 결사옹이 하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사당화를 넘어서 이제 우상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찬반 투표 방식을 고민할 정도로 들러리 후보가 있든 없든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사실상 결정돼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은 대선 출사표를 겸할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당헌을 바꾸고 범법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 검사 판사를 공격하고 선심 공약을 위해서 행정권 침해를 불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이가 수원에서 그 신진우 판사, 훌륭한 판사의 아주 공정한 판결,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심판한 그것이 이제 병합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같이 제3자 뇌물죄다. 이거 한 걸 갖다가 싹 이재명이가 눈치를 싹 무슨 뭘 냄새를 맡았는지 서울지법에서 통합해서 병합 재판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병합 재판이 되면요 하세월입니다. 6년에 끝날지 5년에 뒤에 끝날지 4년 뒤에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장동하고 합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배당된 대법원의 일부가 말이죠. 김선수 극좌파 대법관 또 오경미 이렇게 해가지고 곧 그만둘 이 대법관들로서 돼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극좌파 대법관들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대법관 일부가 좌파 대법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출신이 하나 있고 등등. 야,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대법원이 그러면 이 대법원이 어떻게 됐냐? 뺑뺑이를 돌렸다는데 아니 그렇게 제1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렇게 극좌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런 좌파들이 모여 있는 김선수라든가 이런 자들이 대법관들이라고 딱 앉아 있는 거기에 어떻게 하필이면 뺑뺑이가 돌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대통령의 제2 요구한 소위 거부권한 안건이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폐기되면 재발의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거기다 더 악을 붙여가지고 법률안을 또 밀어붙입니다.
이런 자들의 이런 XXX들이 지금 국회를 흔들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제2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이 이제는 실론으로 쓸 정도가 됐으면 이제 국민이 일어나라. 봉기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6070이 한 번 더 제2민주화 운동을 이끌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6070은 진정한 애국세대이기 때문에 6070 세대 또 한 번 애국심이 절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용식 주필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충성 행태가 북한의 최고 존엄을 넘었다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당헌 바꾸고 범법 행위를 뻗기기 위해서 검사 판사를 공격하고 선심 공약을 위해서 행정권 침해를 일삼고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정당은 우중의 묻지마 지지를 먹고 자랍니다. 자, 포퓰리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경제의 동반 파탄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남미와 그리스, 튀르키예 등 여러 곳에서 확인이 이미 됐습니다. 자, 기성세대가 이미 이제 돼버린 6070 세대가 신민당, 신한민주당과 함께 유신 50 시절을 견디고 1987년 직선제 투쟁 당시에 넥타이 부대로서 결정적 역할을 한 데가 바로 지금 현재 6070 세대입니다. 1인당 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보릿고개를 초급 목표 최빈국에서 태어나서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서 은퇴했습니다. 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반독재 민주화 정당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제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지금 김건희 문자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군 세대부터 일모도원 심정으로 또 한 번 애국에 나섭시다. 나서야 한다라고 이용식 주필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민주당도 구할 제2민주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도 구하고 이 쓰러져가는 민주당도 구할 제2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자, 이재명 도당을 완전히 분쇄하고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물 안에 정치를 놔두면은 구한말 비극을 후대에 물러주게 됩니다. 여야 모두를 향해서 회초리를 이제 들어야 됩니다. 여도 회초리를 맞아야 되고 야도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바로 지금 그 시간 이 정부 국회를 전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국회 자체가 권능이 없습니다. 바보들만 모여있는 데입니다. 아니면 하나의 우중을 국민들을 갖다가 바보로 생각하는 그 폭악배, 폭력배와 바보와 합쳐서 국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를 향해 회초리를 들어야 하겠다라는 이용식 주필의 말이 지금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네, 6070 이제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 쓰러져가는 이 이재명 도당에 의해서 넘어져가는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빨리 긴급 구해야 될 것 같다. 바로 이 얘기 제2민주화 운동을 할 때다라고 이용식 주필이 그 나름의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지금 시적절한 그러한 실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